관계기능은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와의 연결, 관계를 통찰하는 지능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나무도, 바위도, 심지어 생각을 실은 뇌파까지도 가장 마지막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이 있는 두 개의 소립자는 서로 얽혀서 영향을 주는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이것은 물의 결정체를 찍은 사진입니다. 에토우 마사루가 쓴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물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물의 모습이 육각형으로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망할 놈, 빌어먹을 이런 말을 사용하면 찌그러지고 각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吉祥は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で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と水が変わるそういう実験の現場をはい。見せていただくこと可能わ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鏡。だから、仮にこれは水とすると、私がうーっと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なると。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と。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명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양파를 키우면서 양파를 향해 매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들은 양파는 싱싱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또 싫어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매일 들었던 양파는
연약해지고 쉽게 죽어버렸습니다. 식물이나 물도 그러한데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에이 씨발 진짜.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이게 그린 음악 들어준 것이죠? 예.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우리의 두뇌는 85%가 물입니다. 좋은 말이나 나쁜 말에 우리의 두뇌는 매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 얽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이 명함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방으로 2명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뇌파 측정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갑자기 플래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빛을 받은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뇌파가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쪽에서만 플래시 빛을 비추었는데 다른 쪽 방에서 있던 사람이 뇌파도 치솟아서 동시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실험을 위해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서로가 명함만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양자 얽힘 현상을 보이는데 가족과 친한 친구들은 얼마나 많이 얽혀 있을까요? 한번 얽히면 계속 연결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을 배부르게 합니다. 만족하게 합니다. 사랑한다, 감사한다, 미안하다, 너를 믿는다, 너의 말을 들어줄게 하는 말들은 상대방을 배부르게 합니다. 배부르고 배고픈 것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로 만족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쓰는 사람은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대로 그 땅에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보기에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비교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우리의 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회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과거와 현재, 미래이신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번영하며 형통하고 강건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